여러분, 요즘 건강보조식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비타민 한 알, 점심 후에 오메가3, 저녁엔 홍삼까지 건강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몸은 더 피곤하고 왜 건강검진 결과는 나빠지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영양학과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을 연구해온 김태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죠? 실제로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조식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계십니다. 손발 저림, 어지러움,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모두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 때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영양제 때문에 아프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특히 위험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잠이 안 오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가지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상담실에 72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영양제를 10가지 넘게 드셨대요.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칼슘, 유산균, 코엔자임, 글루코사민까지 건강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챙기셨던 거죠.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하면 하나씩 추가하셨고 TV에서 보면 또 사서 드셨어요.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입맛도 없어지더래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래서 영양제를 더 챙겨 드셨죠. 그런데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됐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셨대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영양제를 얼마나 드시냐고. 이순자님이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보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한두 달만 영양제를 끊고 지켜보자고 하셨대요. 그렇게 영양제를 모두 끊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저림이 사라졌어요. 피로감도 확 줄었고요.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고 밤에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순자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이순자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건강에 정말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돈도 아끼지 않고 좋다는 건 다 사서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만약 조금 더 늦게 알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순자님한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지는 느낌. 이유를 모르겠는 피로감. 갑자기 생긴 소화불량. 밤에 잠 못 이루는 증상. 손발 저림. 이 모든 게 지금 드시는 영양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한 달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영양제에 쓴 돈과 시간이 모두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망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영양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피로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게 바로 고용량 비타민 비복합제예요.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피곤할 때 한 알 먹으면 힘이 난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비타민 B군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지만 과량으로 섭취하면 신경독성과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비타민 B용을 하루 100mg 이상 3개월 동안 계속 복용했을 때 말초신경에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손끝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심하면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요즘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고용량 비타민 B를 사서 3달 동안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끝 감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감각이 없어서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말초신경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비타민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달걀, 통곡물에 비타민 B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따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수용성이라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과하면 그것도 독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추가로 비타민을 보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 피곤해서 비타민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홍삼이나 인삼류 보충제입니다.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강식품이죠. 면역력을 높이고 기운을 푹 돋아준다고 해서 아침마다 홍삼즙 한 포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혈압과 혈당을 자극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잘 안 오게 돼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8세 최정자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홍삼즙을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됐대요. 처음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놀라셨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홍삼을 끊어보라고 하셨대요. 홍삼 섭취를 중단하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홍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체질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해요. 피로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홍삼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고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과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뇌출혈 위험이 커지거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오메가3를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할 경우 출혈성 부작용이 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고 심하면 뇌출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74세 정대호님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고용량 오메가3를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가 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액 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오메가3 복용을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졌어요. 오메가3는 꼭 영양제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충분해요. 들기름을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혈액순환제와 오메가3를 함께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밀크시슬간 해독제예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영양제죠. 간을 보호하고 해독한다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밀크시슬을 복용한 후에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을 보호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는 거죠. 66세 김상봉님은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걱정이 되셔서 밀크시슬을 꾸준히 복용하셨대요. 술도 조금 줄이고 밀크시슬도 매일 챙겨 드시면서 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다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간 거예요. 밀크시슬을 끊고 나서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간 해독은 따로 있습니다. 술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독입니다. 영양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직구로 사시는 밀크시슬 제품 중에는 미등록된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많아요.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혹시 술 마신 다음날 밀크시슬 챙기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천연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한다는 광고 문구가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이런 제품 속에는 카페인과 자극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제품의 60% 이상이 카페인이나 시네프린 같은 자극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63세 한은주님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차를 꾸준히 마셨어요. 천연 허브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됐고 입이 자꾸 마르고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대요. 탈수 증상이 온 거였습니다. 다이어트 차를 끊고 나서야 증상이 사라졌어요. 진짜 다이어트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다이어트제예요.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모두 몸을 망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진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은 무언가를 더 먹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빼는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간과 신장이라는 훌륭한 필터가 있어요. 이 두 기관이 몸속 모든 약물과 영양제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면 이 필터가 혹사당하는 거예요. 필터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10가지 드신다면 5가지로, 6가지 드신다면 3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부터 줄여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의 원인을 영양 부족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타민을 찾으시는 거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수면 부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타민 한 알보다 숙면 7시간이 훨씬 강력한 피로 회복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는 멀리 하시는 겁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잠이 훨씬 잘 와요. 요즘 깊게 주무시고 계신가요? 수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영양제보다 수면 환경부터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최고의 해독제예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충분해야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간도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자주 드세요.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일정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 자주 마시는 편이신가요? 물만 잘 드셔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화려한 보충제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과한 운동, 과한 다이어트 모두 몸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거예요. TV 보시든 책 읽으시든 그냥 누워 계시든 뭐든 좋습니다. 몸이 쉬어야 회복이 됩니다. 휴식도 건강의 일부라는 말 공감되시나요?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쉬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검증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은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정말 위험해요.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영양제를 먹고 나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면 그건 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지 점검하세요. 간 수치, 신장 수치, 혈압, 혈당 이런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면 영양제를 조절하시고요. 내 몸의 신호 마지막으로 언제 점검해 보셨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은 부족할 때는 약이지만 충분할 때는 독이 됩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고용량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홍삼은 체질을 가리지 않으면 자극이 되고 오히려 혈압과 수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두에게 좋은 건강식품은 없어요. 오메가3는 필요 이상으로 드시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등푸른 생선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고용량 영양제는 피하세요. 밀크시슬은 간을 보호하기는커녕 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간 해독은 술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카페인과 자극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 하나는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영양제를 줄이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는 것.
이게 진짜 건강 관리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집에 있는 영양제를 한번 꺼내놓고 절반만 남겨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지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조식품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진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보러 와주세요.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셨다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가지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